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여기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창근 후보의 유세 차량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4월 15일 내일 바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 나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화남시에 위치한 덕풍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덕풍시장 앞에서는 하남에 출마하는 이창근 후보의 집중 유세가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도 와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리시면요,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하남에 출마하는 이창근 후보의 연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프로야구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이 지금 가용한 모든 자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이 원전 관련된 것만 7천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새로 원래 짓기로 되어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이 되면서 추후에 10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팔고 기업 회생에 나선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두산 베어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제 모교인 중앙대학교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두산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바로 이 위기, 두산그룹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두산중공업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두산 베어스 야구단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매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산 팬들에게는 정말 비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프로야구판에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재인 정부, 정말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두산 베어스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 표로서 심판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라는 중앙대학교도 자칫 잘못하면 표류하고 혹은 공중분해될 위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잘못된 탈원전 정책,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역사가 100년이 넘은 그런 대학교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야구의 원년부터 있었던 두산 베어스도 없어질 위기입니다. 바로 내일 4월 15일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분들은 전기 요금 폭탄, 그리고 프로야구의 명문 구단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100년이 넘은 대학교 하나도 없어질 위기에 이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 한번 걸으시고 그리고 투표 한번 잘못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두 투표하러 가셔서 꼭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 바로 이 하남에선 이창근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대한민국의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후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100년이 넘은 대학교를 지키시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정기요금을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올바른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근 후보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의 연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영아 변호사 이창근 후보의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잘좀 찍어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입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근 후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신 선거운동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창근 후보는 제가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2007년, 2012년 대선에 함께 고생했던 동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사전선거를 통해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하남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의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2번 이창근 후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창근 후보 젊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치인처럼 때묻지 않은 정말 순결하고 정교수 같은 그런 후보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실 후보가 드디어 하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를 여러분이 한 표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창근 후보는 여러분의 한 표를 먹고 여러분의 한 표를 토양 삼아서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이창근 후보가 이 대한민국의 우뚝 선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창근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정권이 아직까지 2년이나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 힘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보수 정당의 표를 물어주시면은, 보수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힘이 빠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마시고 단 한 명도 주저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가서 기호 2번 이창근 후보를 여러분의 한 표로 국회로
9시에 어항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차디탄 교도소에 계시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창근을 지키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지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존경했던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곁으로 하루라도 일찍 돌아오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만으로 이창근 후보를 국회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만 투표하시면은 이창근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이만큼은 젊은 후보, 깨끗한 후보, 똑똑한 후보, 기호 2번 이창근을 한 번만 선택해달라고 여러분께서 눈물로 호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서는 아직도 어떤 후보를 찍을까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십시오.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보수 야당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 중에서 기호 2번 이창근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여당을 찍으라고 하십시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바람직하고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있는 깨끗하고 젊은 똑똑한 기호 2번 이창근 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남시를 여러분은 어떠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까? 품격 높고 살기 좋은 그런 하남시로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살기 좋고 품격 높은 하남시로 만들려면 여러분은 어떤 후보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회로 보내서 이 하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님, 개인적으로는 저의 대학 선배님이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후보 신청을 할 때는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당이 공천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이창근 후보가 여러분에게 하남시를 대표해서 당선된다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10시간 남았습니다. 이 10시간 동안 여기 계신 하남 시민 여러분이
이창근 후보의 선거운동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화통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기호 2번 이창근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슴 뜨겁게 호소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여러분이 기호 2번 이창근 후보를 선택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창근을 연호해 주십시오. 이창근을 국회로, 이창근을 국회로, 이창근을 국회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후보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이 도시를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서 당당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위대한 하남,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창근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의 믿음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하남 시민 여러분, 투표 시간까지, 공식 선거운동까지 9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 9시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께서 여기 젊은 40대 깨끗하고 정직하고 똑똑한 후보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선거운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아이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똑같은 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번만큼은, 정말로 이번만큼은 이창근을 선택해달라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호소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믿습니다. 저는 내일 이창근 후보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하남시에 국회로 당선되는 그 승리의 확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여기 계시는 하남 시민 여러분, 우리 이창근 후보를 사랑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의 한 표를 모아서 이 이창근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덕풍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그간 지난 13일간 선거운동을 치르느라 달려왔습니다. 그간에 많은 불편드리고 소란드리고 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이제 약 9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모든 대장정의 13일간의 여정도 끝이 납니다. 먼저 양해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범보수중도 단일 후보 기호 2번 이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영아 선배님께서 이곳 하남을 방문 주셨습니다. 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유영아 선배님과 함께 10여 년을 함께 모시면서 지난 세월이 주막 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2012년이 떠오릅니다. 당시 저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선관위의 디도스 사건, 해킹 사건으로 당이 절대정명의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한 번만 더 송가지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을 환골탈태하여 국민들을 위해 정책과 사람으로 승부를 걸고 다시 한번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당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이 친박 없다. 한 석이라도 더 만드는 일정을 짜달라.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이 정당,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저 역시 친이 친박 가리지 않고 정말 당선 가능한 지역에 대통령님의 일정을 짜면서 당시 손목 붕대 투혼을 발휘하시며 많게는 하루에 23곳의 지역구, 적게는 18곳의 지역구의 일정을 짜는 강행군의 일정을 짰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10만 킬로, 20만 킬로. 그러한 강행군을 하신 덕에 당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당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152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현명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당은 문을 닫을 뻔한 절대정명의 순간이었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정말 제대로 된 정책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정말 아낌없는 희생, 그러한 것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승리에 취해 선거도 끝나기 전에 도취하였던 것입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 저희 미래통합당 상황과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8년 만에 찾아온 이 위기를 범보수 중도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를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함께 모여 탄생한 통합된 정당입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역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라진 것은 저에게 당시 2012년도의 저의 위치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당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정을 총괄해서 짜는 위치였고 참모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덧 8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정치 신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같은 그러한 리더십, 희생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함께하는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하셨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달라진 것은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정당이 애국심이 있고 과연 어느 후보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는 진짜 후보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참모로 일할 때는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서 참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정치 시민으로 여러분 앞에 나섰을 때 여러분 저에게 남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남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함께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세력이 되어버린 어느덧 이 나라의 거대 정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586 운동권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나쁜 정치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교훈, 투철한 애국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은 정직하고 솔직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586 운동권 세력, 나쁜 정치 세력과 싸워 반드시 4.15 총선에서 승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마지막 미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이창근 후보의 이 뜨거운 애국심, 뜨거운 하남 사랑, 대한민국 사랑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2번을 선택해 주십시오. 무조건 2번 이창근을 믿고 맡겨 주십시오. 우리 하남의 희망은,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 2번 이창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하남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힘 모아 주실 것을 저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중도 보수의 성지 이곳 하남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교 2번 여러분의 일꾼 미래통합당 이창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이곳 덕풍 전통시장에서부터 대한민국 변화의 태풍을 일으켜 주실 것을 저희는 믿고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창근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신의 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이창근 후보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님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연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고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2시 정도쯤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전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이용한 도발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북한에 벌벌 기면서 그렇게 정말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정부 정말 뭐 하나 잘하는 거 없고 거의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민생도 망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찍소리 못하는 이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일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곳 하남에서 오세훈 후보의 광진을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신혜식 대표님은 지금 춘천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김진태 의원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광진을 갔다가 그리고 김태우 후보 강서을로 넘어가서 오늘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김진태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태우 후보의 현장 영상도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내일 꼭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근 후보와 유영아 변호사는 이곳 덕풍시장을 돌면서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저희 광진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곧 김진태 의원과의 인터뷰가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되는 김진태 의원과의 인터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석하지만 12년 동안 하남의 뒷골목서부터 실개천 숨소리까지 기억하고 계신 이현재 의원님의 쌓아온 12년의 금자탑을